매일 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로 몇 시간 동안 나라는 존재가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이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쵸?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일인 것처럼요. 하지만 오늘은요, 이 너무나 당연한 현상에 대해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꿈을 꿀 때는요, 아무리 막 이상하고 기묘한 상황이라도 나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요, 과학자들이 델타 수면이라고 부르는 이 가장 깊은 잠의 단계에서는 그것마저도 없어져요. 꿈도 없고, 시간 감각도 없고, 심지어 나라는 느낌조차 없는 완전한 공백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침에 알람 소리 듣고 눈을 뜨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어젯밤에 잠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으세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우선 사건 현장부터 살펴봐야겠죠? 바로 깊은 잠에 빠진 우리 뇌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델타 수면 중에는요, 이 전두엽 피질이라는 곳, 그러니까 내가 바로 나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이 뇌의 영역이 거의 스위치가 꺼지듯 활동을 멈춰버려요. 뭐 다른 부분들은 우리 몸이 계속 숨쉬고 심장이 뛰게 하려고 작동은 하는데 정작 당신을 당신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 부분은 잠시 오프라인이 되는 거죠. 이게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잠 속에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요, 사실 죽음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사라지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우린 사실 매일 밤 사라지는 경험을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용의자를 신문할 시간입니다. 바로 기억이죠. 우리는 보통 기억을 과거에 대한 완벽한 기록, 무슨 파일 캐비넷처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의 연구는 그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그녀가 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참가자들한테 자동차 사고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질문을 살짝 다르게 하는 거예요. 한 그룹에겐 두 차가 얼마나 세게 부딪혔나요? 라고 묻고 다른 그룹에겐 얼마나 세게 박살났나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박살났다는 단어를 들은 사람들, 그냥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차가 훨씬 더 빨리 달렸다고 기억하고 심지어 영상에 있지도 않았던 깨진 유리 조각을 봤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니까요. 놀랍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을 그냥 꺼내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 기억을 새로 만들고 편집하고 다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파일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매번 꺼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 편집본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나 불안정하고 매번 다시 쓰이는 이야기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나는 계속 나다라는 연속성은 혹시 그냥 뇌가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착각은 아닐까요? 좋아요. 그럼 수사 방향을 좀 바꿔보죠. 정신에서 몸으로요. 우리는 적어도 이 몸뚱이는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실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 있죠? 그 원자의 무려 98%가 매년 완전히 새로운 원자로 교체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물리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건 정말 스케일이 큰 얘긴데요. 지금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그 원자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들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수십억 년 전에 폭발했던 어떤 별의 일부였을 수도 있고 공룡이 내뿜었던 숨결의 일부였을 수도 있죠.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뇌를 스쳐 지나갔던 원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와 나 아닌 것의 경계가 정말 흐릿해지지 않나요?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철도 노동자의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로 쇠막대가 그의 뇌를 특히 전두엽을 관통했어요.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그 성실하고 착했던 게이지는 온데간데 없고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만 남았죠. 그의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는 더 이상 게이지가 아니다 라고요.
뇌의 물리적인 구조가 바뀌니까 그 안에 살던 게이지라는 사람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물리적으로 거의 완전히 다른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당신을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걸까요? 알츠하이머병처럼 뇌가 서서히 변하면서 기억과 성격, 즉 자아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 이 질문은 정말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의 직관을 거의 현기증 날 정도로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아주 고전적인 철학적 사고 실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당신과 원자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복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복제품은 당신의 모든 기억, 모든 감정, 모든 습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진짜 당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과 복제품, 둘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둘 다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해요. 그럼 당신의 영혼은 대체 어느 쪽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는 선뜻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당신이 진짜라는 걸 혹은 저쪽이 가짜라는 걸 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이라는 게 그렇게 딱 하나로 정해져 있고 나눌 수 없는 뭔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역설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아를 어떤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강을 채우고 있는 물 분자들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죠.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어떤 소용돌이는 계속해서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물은 계속 바뀌는데도 말이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 비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 강물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을 구성하는 원자나 기억,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바로 그 소용돌이입니다. 물질과 정보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통과하며 흘러가지만 당신이라고 불리는 그 역동적인 패턴, 그 과정 자체는 시간을 관통하며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 소용돌이 비유를 딱 적용해보면 깊은 잠과 정체성의 문제가 정말 우아하게 풀립니다. 깊은 잠을 잘 때 영혼이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을 구성하고 있던 그 정보의 패턴, 그 소용돌이가 잠시 흩어졌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그 패턴으로 모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 끊임없는 과정은 대체 무엇인가? 이건 우리에게 간단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질문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의식이라는 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이 우주가 스스로에 대해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지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는 이 특별한 패턴을 통해서 우주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음엔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